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알파즈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셨을까요? 자, 일단 오늘 시장도 개인 투자자가 상당히 상대하기 힘든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반도체가 쭉 올랐다가 또 중간에 바이오도 산발적으로 어제의 영향에 이어서 강세를 보이기도 했죠. 그러나 오늘의 승자는 어제 잠자고 있던 2차 전지였습니다. 2차 전지 안에서도 셀 기업의 초강세가 이루어졌는데요. 셀 기업 중에서 삼성 SDI가 딜은 46mm, 즉 원통형 배터리의 양산에 나섰다는 소식에 상당히 강세의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동안 삼성 SDI 하면은 각형 배터리의 강세를 보인 그런 배터리 셀 업체잖아요. 각형에서 이제 원통형 배터리로 사업의 다각화. 원통형 배터리가 가장 효율성이 좋고 또 양산하는 데 이점이 많거든요. 이런 것들, 효율성에 의해서 삼성 SDI도 그동안 숨죽이고 있다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인터 배터리에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 모른다. 이런 얘기도 어제 들었거든요. 셀투백이라고 해가지고 요거는 LG 에너지 솔루션. 그래서 중간에 모듈을 뺀 상태에서 셀 자체를 팩으로 개발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술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고, 또 인터 배터리가 지금 내일까지 코엑스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 인터 배터리에서 전고체 배터리 선두 업체인 삼성 SDI가 선점을 했고, 엔솔도 전고체 배터리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일단 삼성 SDI가 전고체 배터리 가장 적극적인 건 맞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전고체 섹터의 종목들이 초강세를 보내는 그런 흐름까지도 보여주는 하루였는데요. 그래서 제가 전액 파트는 일단은 1차 파동이 좀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죠? 리튬이 움직이니 그때는 양극재, 그리고 24년의 트렌드는 실리콘 음극재. 그리고 지금의 사이클에선 제가 라이브에서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셀 기업에 상당히 집중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저도 수익난 자금이 있으면 이 자금은 전적으로 뭘 산다고 했죠? LG 에너지 솔루션. 저는 수익난 자금으로 LG 에너지 솔루션 지금도 열심히 모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셀 기업들이 이제 다시 한번 도약을 할 시기인데, 아니 지난해 하면 양극재, 즉 에코프로,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홀딩스, 뭐 코스모 신소재, LNF, 이런 양극재 기업들을 가장 먼저 2차전지 하면 떠올리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23년도 작년의 초강세에 대한 여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배터리로 사이클이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그 사이클의 첫 순서는요, 사실은 셀이었다는 거. 그래서 얼마나 큰 사이클이 전기차 업황에 존재하고 있는지 그것도 오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반도체도 어차피 SK 하이닉스가 그리고 삼성전자가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장비, 소재, 부품, 후공정 등등등등 이렇게 파생이 되잖아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선수권에 나선 것처럼 2차 전지하면 당연히 셀 3사가 먼저 움직이는 게 맞다. 그런데 23년에는 안 움직였는데요. 네, 그것도 맞습니다. 왜냐면 그 이전에 먼저 셀 기업들이 초상승을 만들어 놓고 한 템포 쉬었거든요. 그리고 23년도에 양극재나 뭐 이런 에코프로들 중심으로 초급등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중간에는 뭐 테마성 있게 폐 배터리, 뭐 코스모학이나 성일 하이텍 뭐 이런 종목들이 움직였고, 뭐 TCC 스틸이나 원통기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으로 금양 이런 테마성으로 많이 올랐었고, 그리고 올해 들어서 뭐죠? 바로 전고체 배터리, 그리고 또 부각받는 게 전해액, FEOC 수액 대상 종목들.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전해액 파트가 움직인 다음에 중심되는 게 제가 이야기 드렸던 바로 실제적으로 전기차 인프라의 확충과 관련된 충전. 즉 전기차 시장이 확대가 되려면 두 가지를 잡아야 되는데, 가격과 그리고 충전 편의성. 충전 편의성이라고 하면은 충전 속도, 그리고 충전 인프라. 근데 충전 인프라에 대한 것도 지금 굉장히 많이 늘리고 있는 추세고, 충전 속도라는 것은 실리콘 응급제로 극복이 가능하다. 가격은 지금 기술력으로 극복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보완을 해가는 상황 속에서 24년은 충전을 보완한 상태에서의 전기차 시장의 본격 개화 시대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대체 셀 기업이 왜 강세를 보였는가? 그리고 언제는 아무리 강하더라도 삼성 SDI가 그렇게 강세를 보이지 않았는데, 과연 왜 강세를 보이고 셀 기업을 알파제가 얘기하고 있는지 바로 사이클의 논리적으로 얘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자, 일단 가장 위에가 LG 화학입니다. 구 LG 에너지 솔루션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LG 엔솔보다는 LG 화학으로 먼저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삼성 SDI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죠? 포스코 퓨처엠이죠. 구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이때는 응급제를 주로 했었고, 포스코 케미칼이 2020년도부터 양극재 사업에 뛰어들었거든요.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은 실제로 양극재 사업이 지금부터 개화가 됩니다.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을 가져와봤고, 그리고 24년의 대장 에코프로입니다. 그리고 현재 24년의 대장 엔캠이죠. 이런 시세 흐름을 딱 본다고 하면은 이 네모 부분이 코로나 때예요. 코로나의 여파로
거의 리셋이 되다시피 할 정도로 모든 종목군들이 하락을 맞이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초급등이 나오기 시작한데 이때 상승률을 보면은 뭐 에코프로나 포스코 퓨처에 모두 강세를 보이긴 했습니다. 엔캠 그때 비상장이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일 기업이 여기서 23만 원에서 LG화학이 약 300% 이상 상승, 100만 원까지 도달을 했었고요. 삼성 SDI도 18만 원에서 거의 350% 이상의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이거 대형주로서 대단한 상승률을 보인 거거든요. 그래 놓고 지금 어떻게 됐나요? 3년 정도, 1년은 박스권, 그리고 1년은 하단 박스권, 그리고 마지막 3년차 작년에는 계속 눌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게 업황적인 부분도 있는데 사이클의 논리예요. 얘네가 당연히 대장급들이니까 1번으로 여기서 먼저 움직여준 거고요. 그리고 21년 중순부터는 이제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힘을 잃기 시작한 이유가 금리 인상과 또 전기차 시장, 선제적인 시세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수렴해 가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작년부터 양극재 기업들이 개화를 앞둔 계약, 바인딩 계약이 특히 일어나면서 초강세를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가 10배가 올랐죠. 1000%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도 500%의 상승을 보였죠. 그 다음에 이 양극재 기업들과 음극재 기업이 쉬면서 어떻게 되고 있죠? 바로 네 번째 주자인 전해익 파트가 초강세로 지금 엔캠이 600% 가까이 상승을 한 다음에 쉬고 있는 구간이다. 2차 전지도 사이클이 명확하게 존재한다는 거. 근데 이 사이클의 텀이 굉장히 크다는 거. 그래서 지금 거의 4년 동안 사이클을 돌고 있는 거거든요.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이제 2024년까지 5년의 사이클 동안 이제 한 바퀴가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사이클은 뭐죠? 흔히들 말하는 엘리어트 파동의 기초 1파, 2파, 3파가 나온다고 하면은 4파, 5파까지인데 제가 5파는 이제 먹는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요 세 번째 파동의 사이클이 아마도 지금 24년부터 시작이 돼서 27년 정도까지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요 사이클을 2차전지 업종에 투자하면서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그런 미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사이클이기 때문에 주목을 해야 된다. 지금 2차전지 업종에서 딱히 시세를 못 낸 섹터가 있나요? 그다지 없거든요. 심지어 장비주들도 23년도에 이렇게 양극재 기업들이 움직일 때 한번 강하게 쳐주긴 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는 제 생각에는 이렇게 사이클이 따로따로 나오는 게 아니라 2차전지 업황 자체가 세일이 먼저 빠르게 쳐주고 그 다음 양극재, 음극재도 같이 움직이는 이런 현상들이 명확하게 나올 것 같거든요. 이런 기대감으로 또 본격 개화가 되니까 실적이 찍히잖아요 이제 숫자가 찍히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셀 기업이 먼저 움직일 겁니다. 셀이 원체 바닥권에 있어요. 그래서 셀이 움직이고 나면은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양극재도 한번 움직여줄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동안 전해액이 좀 쉬고 있겠죠. 전해액이 쉬면서 그 다음에 뭐 음극재라던가 아니면은 동박, 알박, 뭐 장비주 이런 친구들이 움직이겠죠. 그리고 나서 재차 전액 기업들이 시세에 대한 조정을 알맞게 받은 다음에 상승세를 다시 한번 보이면서 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뭐 전고체 테마라던가 폐 배터리 테마 이런 테마들도 움직이지만 개인적으로는 폐 배터리 테마는 가장 마지막에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년에는 셀 기업을 일단은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키워드는 충전이다. 그래서 충전과 관련된 실리콘 구제 테마 그리고 충전 인프라 관련 테마 이런 것도 우리가 볼 수 있겠고 지금 삼성 SDA 발로 전고체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 2차전지 계의 바이오라고 또 우리가 붙여볼 수 있겠죠. 그리고 다시 한번 전액이 23년 말부터 24년 초에 강세를 보였는데 하반기에도 한 번 더 슈팅을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사이클이 존재할 것 같으니까 여러분도 이 사이클을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제안을 드려봅니다. 자 그리고 돌아가서 이제 시장의 이야기를 한번 하기 전에 전광판을 볼 텐데요. 오늘 전광판 보면 진짜 장난 아니거든요. 야 오늘 코스닥이 나름대로 눌렸는데 아침에 반도체 업종이 강세를 보였어요. 근데 이거 붙었으면 오늘 다 죽는 거거든요. 거의 윗골이 다 달았습니다. 그나마 TSMC가 세가지고 에이징랜드가 올라가다가 좀 버틴 모습이었고 와 그럼 뭐 대단하죠. 그리고 JMB라는 이런 기업이 지금 엔비디아를 능가하는 뭐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전력비를 600분의 1이다 뭐 이렇게 자랑하고 있는데 이거는 한번 또 지켜봐야 될 문제고요. 그리고 바이오도 오늘은 뭐 윗골이 최근에 강세를 보였던 에클론이 20% 하락. 또 큐로셀도 어제 데이터 좋다고 나왔는데 아침에 어제 이거 시에 바로 상가하더라고요. 아침에 시작한데 너무 강세 보이길래 우리 그 베타지 분들에게 야 저 정도는 아닌데 저도 데이터를 봤는데요 저 정도의 데이터는 아니거든요. 근데 어김없이 그냥 윗꼬리로 탁 때려버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다른 종목들 보면은 바이오도 엄청나게 양크가 심합니다. 뭐 의료 AI 정도는 강세 보였고 자바이오나 뭐 CMG 같이 이런 기업들이 강세 보인 반면에 그동안 강했던 뭐 HM이나 플랫폼 바이오 이런 애들도 다 쉬는 느낌이었고요. 보로노이도 아침에 강세를 보였는데 제 이노베이션이랑 이내 바이오에서 수급을 좀 다 뱉어내는 그런 시세까지도 보인 하루였습니다.
그러면서 2차 전지가 뜬금없이 올라오는데 그 중심에는 삼성 SDI를 비롯한 셀 기업들이 올라왔고 그 전에 앞서서 음극재 기업들이 먼저 움직였어요. 음극재 기업과 함께 전고체 배터리 이렇게 강세를 보였는데 지금은 아마도 이쪽으로 조금 포커스가 맞춰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 SDI 관련해가지고 이게 한 방짜리 재료는 아니고 조금 더 이끌어갈 것 같다. 그리고 특히나 삼성 밴더인 필 에너지 이게 레이저 커팅이거든요. 그런 게 있고 그리고 TSI라든가 원준 뭐 이런 장비 업체도 유일 에너티크 이런 종목까지도 강세를 보인 삼성 SDI 밴더는 모두 강세를 보인 모습이었습니다. 이 상신 EDP 같은 경우 신흥 SAC도 그렇고 다 삼성 SDI 의존도가 높은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삼성 SDI 발의 낙수 효과, 즉 셀 기업 중에서 어떤 호재가 나와서 상승이 나온다. 오늘같이 삼성 SDI 초금 강세처럼 뭐 SK 이노베이션이나 아니면은 LG 엔솔이나 이런 종목들이 오르면 아 이거에 관계된 2차전지 밸류체인의 벤더들도 모두 강세를 보일 수 있겠구나. 오늘 큰 힌트를 한번 받아본 겁니다. 그리고 셀 기업이 움직이는 거는 기타 소재주나 장비주가 움직이는 거랑 좀 결이 달라요. 시장의 대장주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처럼 반도체 업종 움직일 때 얘네가 먼저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움직이면은 이런 말 있잖아요. 셀트론이나 삼바 움직이면 바이오 다 좋다고. 제가 얘기 드렸듯이 HLB나 알테오젠 강세 보이면 당연히 다른 바이오가 강세 보인 것 같지. 이렇게 셀 기업이 움직이면 2차전지 전반적으로 훈풍이 불 수밖에 없다. 그 와중에 1차 파동을 끝냈다라고 전에 기업들 제가 진작에 얘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이 끝난 게 아니라 올랐다가 숨 고르기가 필요한 거예요. 계속 숨도 안 쉬고 올랐잖아요. 석 달 동안. 그럼 잠시 쉬어주는 게 인지상정 아닐까요? 그래놓고 다시 갈 수 있는 힘은 여전히 존재한다. 그래서 2차전지 아직도 갈 자리 많고 너무나도 가격 메리트가 좋은 종목들 많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 주목하면서 편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정말 안타까운 거는 이 개별주들이 오르지도 못했는데 시장이 빠질 때는 빠져 시장이 오를 때는 횡보해 그러니까 미쳐버릴 노릇이죠. 왜냐면 지금 2차전지도 너무 업황이 좋고요. 반도체도 업황이 너무 좋고요. 그리고 바이오에도 이제 기대감이 실리면서 바이오도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개별주들 특히 게임, 엔터, 미디어 이렇게 시총 상위에 있던 기타 업종이 상당히 힘을 못쓰고 또 신재생 에너지도 힘을 못쓰고 의료 미용 기기주도 지금 여간 수급이 들어가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태. 또 AI도 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구글에 이어서 야 이거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얘기가 이제 내부 고발 쪽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AI 기술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이 생기는 그런 흐름 속에서 조정을 받았다. 그리고 바이오가 시장의 중심에 있다 보니까 로봇주는 당연히 힘쓰기가 좀 애매해지겠죠. 오늘 바이오가 상당히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이런 식이에요. 어제도 바이오 쫓아서 붙었어. 근데 오늘 내려오면은 바로 또 마이너스 찍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투자 소신이 상당히 중요하다. 제가 어제 그런 말 들었잖아요. 쫓아가는 매매하면 안 된다고. 지금은 내가 산업에서 이렇게 주도 업종을 잘 골라놓고 그냥 세팅해놓고 기다리면 되는 그런 시장이란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내일은 또 2차전지가 쉬면서 바이오가 올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세팅 정말 여러분이 뭐 쫓아가는 매매하지 마시고 잘만 준비하면 된다. 다만 반도체는 조금 더 쉬었으면 좋겠다. 요 정도 의견까지도 남겨봐 드리겠습니다. 정합하는 요 정도로 보기로 하고 그리고 항상 상승과 하락 종목이 요즘에 종합지수 상승과 관계없이 너무 하락 종목이 많아요. 그래서 개인들이 진짜 상대하기 힘든 그런 시장을 겪고 있다. 이렇게 얘기 들어볼 수 있겠고 그리고 파월 연준 의장의 청문회가 어제 있었습니다. 어제는 하원에서 청문회가 새벽 3시까지 이루어졌고요. 오늘은 상원에 출석을 합니다. 상원에서 청문회가 이루어질 텐데 이거 되게 재밌는 현상이거든요. 어제 미국 나스닥이 어쨌든 상승 마감했어요. 그런데 이 상승 마감의 결과만을 가지고 시장에서는 파월 연준 의장이 비둘기적 발언을 했다. 뭐 비둘기 포지션을 가져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침체 임박 증거 없어. 견조한 성장성 기대. 금리 인하 시사의 일제 상승. 금리 인하는 당연히 하는 건데 몇 번 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또 반면에는 경기 침체 가능성 낮지만 금리 인하에 더 많은 데이터 필요하다. 그러면서 굉장히 보수적인 역할인데 여기서 보면 상당히 좀 매파적인 요소가 많이 빠졌습니다. 제가 이거 직접 보고 있었는데 맨 처음에 성명서에서 이 부분에서는 파월 연준 의장의 성명서가 공개가 되면서 연내 금리 인하를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하면서 팍 올랐거든요. 그런데 이제 내용을 다시 지켜봤더니 야 이거 데이터를 좀 봐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상반기에는 좀 애매한데? 막 이런 얘기가 좀 들어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콕 눌립니다. 그리고 청문회가 시작이 되고 나서 파월 연준 의장이랑 이제 하원 상원 의원들이 이제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AI 반도체, 즉 엔비디아를 주축으로 해서 막 상승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청문회하는 도중에 여기 빠질 때 처음에 내용을 들어보니까 파월 연준장이 그다지 비둘기파적인 뉘앙스로 얘기를 하진 않았거든요. 계속 발을 빼면서 야 우리는 데이터를 좀 계속 보려고. 그리고 기존의 연준 의원들의 스탠스와 같이 야 이거 금리 인하를 연내에 조금 생각은 하고 있는데 데이터를 좀 봐야 될 것 같아. 그러면서 할 수 있는 말이 많이 없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지만 결과적으로는 연내 금리 인상은 생각은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인플레를 잡는데 더 집중해야 돼.
그러니까 이 근거리에는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 거야 라는 이런 뉘앙스를 확실하게 풍겨줬거든요. 근데 시장이 모른 척하고 올리다가 그 다음에 아 맞다, 그래도 파월 의장이 생각해보니까 상반기에는 금리 인상할 생각이 없나 봐. 야 그러면 6월에는 금리 인하 없는 거 아니야? 이게 이제 반영이 되기 시작한 거죠. 따라라라. 그래놓고 어쨌든 갭상승으로 나스닥이 출발했으니까 오늘 시장에서는 버텼습니다. 미국이. 그런데 우리 시장 열리니까 어떻게 됐죠? 호로로로 이제 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결국에는 엔비디아가 핵심인데 엔비디아가 계속 상승세를 이어간다. 그럼 미국 시장은 견조할 겁니다. 근데 엔비디아가 한 번이라도 재채기를 하면은 모든 종목들이 같이 차익 실현이 우두두두두 쏟아질 수 있어요. 야 드디어 엔비디아가 끝났나 보다고 너도 팔고 나도 팔고 너도 팔고 이러면서 팔고가 연쇄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거. 그런 흐름이 이제 조만간 나올 것 같아서 경각심을 가지는 목소리를 여러분께 이야기 드리고 있는 부분이죠. 일단은 투자자의 심리도 어제 연준 의장의 발언 이후, 연설 이후에는 79에서 이제 74까지 빠지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점점 좀 약간 위축이 되는 모습을 살짝은 보인 거죠. 일단 뭐 시장이 부러진 건 아니니까요. 그러면서 5월에도 이제 동결 확률이 너무 높아졌고 6월에도 동결 한 해 만에 얘기 나오고 있고 그나마 1회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살아있다. 그러나 이번 3월 FOMC가 지나면서 특별히 증시에 문제가 없다면 아마도 6월 달에도 하기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합니다. 그래서 기어이 7월까지 이끌어 가면은 연내 금리 인하가 2회밖에 안 될 가능성도 존재하게 된다는 거. 지금은 4번에 대한 기대감은 가지고 있는데 4번은 실제적으로 힘듭니다. 그리고 조금만 오르면 거의 3번에 멈추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많이 해봤자 3번이라서 보금리 기조가 상당히 유지가 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크로 지표 보면 뭐 크게 문제는 없어요. 뭐 원달러 환율도 잡히고 있고 달러 인덱스도 내려오고 있고 그리고 미 국제 수익률도 엄청 부담스럽지 않게 살짝은 좀 조정을 받는 그런 정도고요. 비트코인도 괜찮거든요. 빅스 지수도 문제 없고요. 다만 미 선물이 살짝 빠지는데 어제는 시장이 올라가면서 얘네가 다 따라왔어요. 자산 시장이. 그럼 반대로 만약에 미증시가 흔들린다.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당연히 자산 시장의 지표들도 올라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매크로보다는 증시가 먼저인 환경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지금 제가 녹화하는 틈에도 미선물이 조곤조곤 지금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우리 시장을 말아 올리려고 이렇게 반등을 했거든요. 니케이도 실제로 오늘 많이 빠졌습니다. 니케이가 0.9% 빠졌거든요. 이런 걸 봤을 때 지금 우리 시장에서는 약간 버티는 모습을 보는데 우리 시장 끝나니까 본색을 드러낸 거 아닌가. 약간 경각심을 가지고 시장을 바라봐야겠다. 그러면서 TSMC가 시장을 지켰고요. 그리고 엔비디아, AMD, 인텔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미국 증시를 그래도 강세로 버티게 만들었다. 메타도 그렇고요. 테슬라는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고 있는 정도인데 별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방금 전에 이야기 드렸던 파월 연준 의장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야기 머스크에 대한 얘기도 있죠. 머스크 리스크 이런 것도 있고 또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미국에서는 전기차 대비 5배 이상의 판매량을 보이고 있다. 어쨌든 전기차 시장이 아직도 개화 중이고 중요한 건 미국도 충전 인프라에 대한 문제가 많잖아요. 이게 다 중국산 파워 모듈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중국산 파워 모듈 사용하는데 이게 아마도 조만간에 중국산이 이제 배제가 될 겁니다. 미국에서도 우리 국내산, 한국산 그리고 일본 이런 쪽으로 아마 힘이 좀 실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 파워 모듈이 미국 시장에 침투를 하게 되면은 충전 인프라도 공고해지면서 이 충전이 얼어가지고 안 되는 그런 현상 같은 거 그리고 고장나서 AS가 늦어지는 현상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보완될 거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전기차 시장의 편의성이 올라가면서 개화가 되겠죠. 또 충전 속도도 빨라질 테니까요. 이번에 실리콘 원고체 공개된 것 중에 배터리 함량이 실리콘 함량 8% 그리고 흑연이 92%짜리가 나왔는데 충전 속도가 기존의 실리콘 원고체는 한 30분 정도 걸렸거든요. 근데 요거 이번에 17분까지 줄였습니다. 굉장히 많이 줄였어요. 그래서 지금 전기차 충전 속도가 17분까지 충전이 된다고 하면 뭐 엄청나게 획기적인 그런 성과를 보인 게 아닐까 좀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뭐 기타적으로 바이오 투심에 대한 얘기도 한번 해봐 드렸고요. 바이오도 지금 일단은 좋은 종목, 노이즈가 없을 만한 종목은 상당히 붙을만하다. 그러나 굉장히 선별적으로 좀 판단해서 들어갈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얘기 드렸고, 뭐 2차전지가 바닥을 잡을 때 일단 2차전지가 바닥을 잡아서 한번 올라오면 그때 뭐라고 했죠? 잠자고 있다. 한 번 시세가 나오고 숨을 기다리고 있던 바이오. 2차전지가 쉬면서 그 다음에 바이오가 미친 상승 보인다. 그리고 2차전지가 다음 랠리가 나오면서 바이오가 빠질 것이다. 라는 순환매 장이 열릴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도체는 뭐라고 얘기 드렸죠? 반도체는 이제 시즌 1이 끝났어요. 라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에필로그로 가고 있다. 쿠키 영상 시즌이다. 지금 더 큰 시세를 보기에는 한 번은 좀 쉴 구간에 들어간다. 이런 정도의 정리를 해봐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지금의 시장 흐름과 상당히 유사하지 않을까 그렇게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그리고 상승 종목 코스닥 450개, 하락 종목 1138개. 당연히 여러분의 계좌가 좋을 리가 없겠죠. 심지어 코스피도 0.19% 올랐지만 280개 상승, 610개 하락. 이렇게 될수록 여러분의 계좌가 좋을 리가 있다 없다? 없다. 종합지수보다도
하락 종목이 너무나도 많으니까요. 그러면서 LG엔솔도 강세를 오랜만에 한번 보였고요. 반도체, 제약, 화학, 코스닥은 업종 전반적으로 쉬는 모습을 보였고 기타 서비스가 눌린 거 보니까 알테오젠이 많이 쉬었구나. 이런 게 추측이 한번 되겠죠. 일단 최근에 기조가 제가 어제도 이야기 드린 게 뭐였죠? 이게 코스피 현물 시장인데 지속적으로 개인의 매수세를 부추기고 있어요.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시장이 상단에서 살짝 눌려서 버티고는 있는데 제가 계속 얘기 드린 게 뭐죠? 개인에게 물량을 일시적으로 넘긴 다음에 시장에 눌리는 단기 차익에 대한 그런 모습을 기관 외국인이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 제가 어제 누적 추이에 대해서도 보여드린 적이 있을 텐데요. 쪼로로록 보여드리면은 시장이 항상 종합지수 대비 이렇게 종합지수가 빠질 때는 개인이 매수를 잡아줍니다. 외국인은 차익 실현에 나섰죠. 또 시장이 빠질 때를 보면은 개인이 매수세가 있고요. 외국인은 매도세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시장이 오를 때는 외국인은 매수, 개인은 매도. 지금도 똑같아요. 여기서 개인이 잠시 매수가 들어왔는데 이때도 1월달 내내 시장에선 개인이 매수가 들어왔잖아요. 근데 지금 또 시장이 상승할 때는 외국인이 매수를 잡고 그리고 개인은 매도 포지션이죠. 그런데 지금 최근 들어서 올해 처음입니다. 거의 올해 처음 1월 중순에 하락할 때 빼고 처음인데 외국인이 차익 실현에 나섰어요. 이게 뭐 계속 차익한다 이런 게 아니라 잠깐 차익하는 동안 정화지수 한번 누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개인의 매수세가 들어온다는 거 하는 거는 지금 종합지수는 버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단기 차익적인 물량을 개인에게 넘기고 있다. 그러면서 종합지수를 조금 누른 다음에 아마도 누를 때는 선물을 이용해서 누를 겁니다. 선물 시세를 이용해서 누른 다음에 다시 외국인이 싸게 개인들의 물량을 받으면서 랠리를 만들지 않을까. 이런 흐름까지 봤을 때는 어떠한 악재가 존재할지 모르겠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도 어쨌든 넘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수급 논리로라도 외국인이 한 번은 찍어 누르고 갈 수가 있다. 그래서 프로그램도 상당히 시장 압박을 했었죠. 미국 시장만 보면 시장이 조금 상승할 만 했는데 아침에 잠시 상승했다가 내내 하락을 한번 보이고 밤 되겠다 다시 눌리는 모습까지 이렇게 시장 흐름이 오늘 일어났었다.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종합지수를 먼저 본다고 하면은 지금 여기서 1월달 내내 요 구간에선 개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지금 3월달 들어서 개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종합지수는 아직 안 밀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요 시세에 대한 장기 차익, 단기 차익의 물량이 외국인을 통해서 개인들에게 넘겨지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서 한 번은 찍어 누를 가능성이 있다는 거. 다만 뭐 죽인다 이런 건 아니고 눌렀다가 흔들기 한번 하고 다시 간다 이런 마인드입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횡보를 지긋지긋하게 하고 있어서 개인 투자자들이 잘하면 본전, 못하면 손실. 그러나 알파제는 수익 내는 중. 이렇게 좀 얘기 들어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추세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추세 이탈을 또 한 번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추세에 이어서 여기서 한번 버텨봤지만 레벨 다운이 된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거를 다시 한번 또 추세대를 이렇게 같은 간격으로 옮긴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또 빠질 수 있는 룸이 생기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최소한 여기까지 2600단까지도 기본적으로는 한번 눌려볼 수도 있겠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밴딩이 2600에서 2540 깊게는 요 사이까지도 우리가 한번 생각은 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요 밴딩에서 좋은 종목을 매수하려고 현금을 최소한 20% 정도는 보유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다라고 가이드를 드리고 있죠. 자, 그리고 코스닥을 한번 본다고 하면은 바이오가 미국 시장과는 다르게 아직 우리는 저항에 걸려 있는 모습이고요. 반도체는 그래도 추세 이어서 잘 가고 있습니다. 뭐 아직 이타 저타 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시장이 밀리면 반도체가 눌린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가 눌린다면 이렇게 추세의 하단 부분을 다시 한번 노림수로 가지고 반도체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공략해 볼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겠고 바이오도 눌릴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바이오도 여기랑 요 구간 요 밴딩에서 한 번, 두 번 매도 한 번, 두 번 매수 공략을 해볼 수 있겠다. 코스닥도 지긋지긋하게 200일선 타면서 한 달 내내 박스권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방향이 좀 상방으로 가주면 좋겠지만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코스닥도 한 번은 흔들기가 나올 가능성 아니면 이대로 날라날라 도망가야 되는데 이렇게 도망가려면은 어쨌든 바이오든 양극재 기업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비비든 미친 상승이 한번 나와줘야 되는데 그거는 지금 상태에선 예측하기보다는 이렇게 대응을 하는 영역이죠. 요 박스를 깼을 때에 이제는 추세 만들어서 올라가겠구나. 여기서는 조금 조심해서 기다렸다가 좋은 타점에서 현금 가지고 사용해야지. 이런 식으로 스마트한 대응을 여러분 준비해 보시면 어떨까 이야기를 들어보겠고요. 그리고 미증시를 보면은 나스닥이 계속 얘기 드리는 이 추세대에서 이제 짧아지죠. 그런데 지금 어제도 한 번은 살렸어요. 어제도 어쨌든 갭상승 해가지고 요만큼 살려냈습니다. 그래서 21근선까지 살렸는데 이게 과연 오늘도 살려낼 수 있을지
엔비디아가 만약에 시세 반납을 했을 때도 살 수 있을지, 그리고 여기서도 아일랜드 갭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런 거 극복하고 갭 띄워서 올리고, 여기서도 엔비디아가 살려냈죠. 그리고 다시 한번 신고가를 기어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요 고가를 넘기기가 요번에는 상당히 쉽지 않을 것 같다. 이전엔 제가 뭐 넘길 수도 있죠. 이번에 한 번은 갈 것 같습니다. 기어이 신고가 한번 만들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 들었는데, 이번에는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애매하거든요. 요거까지 한번 이야기 들어볼게요. 상단 박스가 충분히 만들어졌거든요. 요 고점을 여기서 갱신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뭐 개별적인 종목은 어떻게 봐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삼성전자도 지금 쉬고 있는 상태고 SK 하이닉스도 올라올 만큼 올라온 상태. 그래서 엔비디아가 빠지면 당연히 SK 하이닉스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삼성바이오도 나름 힘을 쓰고 있는데 크게 영향력은 없고요. LG 엔솔, 삼성 SDI가 점차 고개를 드는 정도, SK 이노베이션까지.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가 상당히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도 이제 한 번 쉴 때 됐거든요. 특히 우리나라 금융주들도 지금 굉장히 잘 버텨주고 있어요. 상단 위치에서. 저 PBR주의 정책 수혜빨로 많이 오고 있는데, 요거 한번 조정 나오면 또 다 같이 빡세게 들어올 수 있거든요. 이런 거 나오면 조금 아플 수 있으니까 우리가 저가 매수를 하기 위해서라도 상당히 일정 부분의 현금으로 대응할 부분은 남겨놔야 된다는 거. 그리고 바이오도 뭐 이렇게 있는데 셀트리온 제약이라든가 셀트리온 엄청나게 강세에 보이진 못하고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HLB가 그나마 좀 잘 버티고 있는데, 제가 HLB 그룹 중에 굉장히 좀 괜찮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HLB 생명과학, 제약, 파나진, 테라피틱스 전부 다 우리가 접근을 해볼 수 있는 가격대에 도달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얘기 들어보고 있고, 한올 바이오파마도 아침에는 힘을 써왔는데 이내 좀 시세 반납을 한 게 아쉬운 모습이고요. 알테오젠도 매매 거래 정지 피하기 위해서 조금 쉬어가는 모습. 레퀴엠 바이오, 에이벨 바이오도 이렇게 어제 시에 대한 흐름을 쉬어가는 모습. 바이오 자체가 이제 2차전지에게 중간에 수급을 뺏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는 수급이 빨긋빨긋하죠. 어제만 하더라도 뭐 2차전지 가네 못 가네 말 많았잖아요. 근데 오늘 그런 얘기 쏙 들어가죠. 수급까지도 완전히 2차전지가 싹쓸이 하면서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인 2차전지였습니다. 이 정도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시장에 대해서는요. 당장 내일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오늘 파월 연준 의장이 다시 한번 상원에 출석을 합니다. 근데 뭐 어제랑 특별히 다른 기조가 있겠냐마는 또 시장에서 해석하는 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일단 파월 연준 의장이 얘기하는 것보다는 엔비디아가 시세를 한번 차익 흐름이 나올지, 아니면 엔비디아가 그래도 버틸지, 그런 것도 우리가 추적하면서 내일은 또 내일의 시장을 민민하게 우리가 대응하는 시간 가져올 수 있도록 하고, 조금만 더 시간을 가지면 분명히 좋은 기회 올 것 같으니까 우리도 좋은 기회를 공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합시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